전화 시청자님 먼저 연결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이번 주 시장 대응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 많이 힘드세요. 어떤 종목이 특히 궁금하셔가지고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와이팜이고요. 아이팜, 네. 13,150원에 10%예요. 10%. 13,000원대면은 언제 네. 사신 가격일까요, 이게? 작년도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 작년 전이시죠? 1월 초에. 작년 1월 초. 네. 장기 대응 되셨네요, 지금. 이게 네. 저기 새로 상장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주식 네. 그때 처음 시작해가지고 샀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부터 계속 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너무 고민스러워요. 지금 제가 봐도 이게 손실이 너무 크셔가지고, 네. 이거를 뭐 네. 손절에 대한 마음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아니면 손절에 대한 생각 아예 없으신 아니, 상태세요? 손절은 하지 않고 아, 없으세요? 네, 예. 이게 5G 연결된 거니까 혹시라도 네네.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예. 아니면 어떻게 될까 하고 여쭤보려고요. 고민을 좀 무작정 기다려야 해봐야겠네요, 되나? 진짜. 정말 무작정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물량을 네네. 더 투입해서라도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다. 요 마음이 큰 거 맞으시죠? 왜냐면 회사만 괜찮으면 어차피 뭐 주식 가지고 있어서 이익 날라고 한 거니까.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또 기다리시기는 더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네. 들어볼까요? 더 뭔가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이 있는지 네네.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전문가님 진단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최태크 전문가님. 이게 손실에 대한 또 마음이 없으시다니까 더 진단을 내리시기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투입을 더 하는 게 괜찮을까요? 현금을 더 넣는 게? 일단 아니고요. 일단 우리 네. 이제 이 종목이 가고자 하는 이 업황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얘가 이제 휴대폰하고 어찌 보면 5G 두 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 자체가 솔직히 정점이에요. 정점. 어찌 보면은 추가적으로 휴대폰을 사는 고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교체도 좀 늦어지고 이 휴대폰 시장 자체가 내가 봤을 때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휴대폰 종목군들은 안 가요. 근데 최근에 KH바텍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부분은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금의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가 시장으로 가야 돼요. 이 애플이 갖고 있는 이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에서 그거를 좀 빼먹을 수 있는 게 폴더블이거든요. 근데 그 폴더블 그 제품에 있어서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KH바텍이 삼성전자에 100%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H바텍은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휴대폰 이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거기서 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휴대폰 시장도 그냥 그래. 그러면 5G 시장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왜 5G 종목들이 무지하게 안 갈까?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SK, LG, KT 얘네들이 5G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안 합니다. 이 4G 같은 경우는 기지국 하나당 15km를 커버해 주는데 이 5G는 3km, 3.5km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5G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이 3배, 4배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투자해야 되니까 요금 올려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돼. 왜? 우리 물가에서 차지하는 이 휴대폰, 인터넷 얘네들이 정말 너무 크게 작용하거든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야 그까지 휴대폰, 인터넷이지만 진짜 월급 조금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써야 되는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강력하게 하는 게 이 휴대폰 시장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통신 3사 입장에서는 뭐야 가격 못 올려주면 우리 때려 죽여도 이거 안 해. 증설 안 해.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 지금 이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5G 퀄리티가 어때요? 안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 없고 그거에 대해서 5G 이런데 괜히 어디다 대놓고 6G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결국 이 5G에 대해서는 이 3사가 뭔가 투자를 확대했을 때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수주를 많이 해야 돼요. 요번에 미국의 4번째, 5번째 통신사하고 1조 했잖아요. 그게 근래 들어서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선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앞으로 5G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인도 1, 2 통신사하고의 삼성전자가 그걸 먹어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정부에서 그래 그럼 우리도 좀 보조할 테니까 니네 5G에 투자해. 이게 뉴스화되면은 5G 관련된 종목들 올라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일단 바닥에서 박박박박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 보면 지금 5천 원짜리가 하루 거래 대금이 만주예요, 만주. 얘는 아무도 안 본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애들 보면 신용도 봐봐요. 1%야. 요 잔고율이라는 건 뭐냐면 발행 주식 대비 지금 신용 들어간 게 1%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을 볼 때는 1에서 5%까지는 그냥 그닥 그렇게 시장에서 안 보내 이렇게 보시고요. 5%, 9%, 5에서 9%에 있는 신용이 있는 애들은 종목이 제법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신용을 겁내서는 안 돼요. 신용은 9% 이상, 내가 봤을 때 10% 이상 갔을 때 걔네들이 시장 깨지면서 물량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종목 우리 잔고율 딱 봐가지고 5에서 9% 사이에 있는 신용은 오히려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돼. 이렇게 신용이 1%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조차도. 그 옆에 있는 공여율은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신용이 매매했던 오늘 거래 대금이 5월 26일 3만 주예요. 이 중에 1.56%가 신용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제는 없었고 그제는 한 16% 신용이 좀 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신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매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추매는 좀 일단은 지금 흐름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이전 저점 깨지 않았어. 한 달, 두 달, 석 달, 거의 넉 달 만에 지금 얘가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게임주, 바이오주,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올라가요. 일정 부분. 그럼 얘도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올라가 줄 수 있고요. 한번 요거 추라했던 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5,960원이에요. 솔직히 매수가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얘를 추매해 갖고 좀 빠져나오자라고 본다면 저는 일단 시장을 다음 주까지는 그런 대로 견조하게 간다라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6월 10일이 CPI 발표하죠. 금요일.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변동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시장을 변동 줄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그럼 한번 추매해가지고 이 2주 안에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분봉 보면서 얘 위치를 한번 볼게요. 한 5,200원, 5,200원 여기에서 한번 담자고요. 담아가지고 60일 이평선 아니면 요 가격까지 보는 거야. 여기 얼마냐면 5,960원, 한 5,950원까지 거기까지 일단 보고서 내가 봤을 때 비중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5,100원 요 정도에서 한번 10%니까 한번 담고 확 낮추고요. 그다음에 5,950원까지 한번 목표가 보고 홀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이 버티기와는 조금 다른 전략을 내주셨어요. 단기간 안에 이거 물량을 늘려가지고 단가 낮춰서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자 이 전략이 나왔거든요. 네, 생각을 좀 잘 그러면은 보는데 5,200원 정도에 10%를 더 매수를 해서 맞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그래가지고 단가 낮춰서 5,950원 정도에 맞습니다. 6,000원 근방에서 그러면 뭐 얼마 비중을 절반을 줄이자고 벌어요? 하셨어요. 네, 네, 비중을 네, 줄이고 네.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는 상황 지켜볼까요, 전문가님? 그러죠. 네. 예. 네, 조금 그 나머지 물량에서 손실을 많이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조금 나눠가지고 전략 생각해 주세요, 손자님.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고생 너무 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또 네.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많이 하시면 되니까 힘내세요, 손자님. 네네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G 얼마나 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실까요?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 시간 투자하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또 작발하시면 더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박예린 캐스터? 네. 네, 유튜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레용용님 종목 OCI입니다. 매수가 14만 3천 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이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번 주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급증하면서 대표적으로 이 OCI 정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데도 현재 주가는 127,5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최인호 전문가님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이 종목 143,00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OCI 요즘 한참 뜨겁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국에 방한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특히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뭐 계속 말도 많고 상수폭과 눌림목도 강한 원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갑자기 원전이 오후장에 장 마지막에 또 급상승을 좀 했거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계속 매크로적으로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OCI라는 종목을 조금 제대로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OCI는 폴리실리콘이라는 이거를 만듭니다. 근데 폴리실리콘이 작년 대비 원자재 급상승을 해서 가격이 무려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가격이 3배. 그러면 만드는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면 돈이 많이 벌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은 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는 최고의 실적이 나올 거라고 추정치가 벌써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려는 만들려면 첫 번째 판넬을 만들고 할 때 쓰는 내용이 뭐냐면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인꽃, 그 다음에 웨이퍼, 셀, 모듈 이 5개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실리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OCI고요. 그러면 또 인꽃을 만드는 곳은 일진 머티리얼입니다. 그리고 웨이퍼 만드는 곳은 TCK라든지, 그 다음에 셀은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모듈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태양광이 움직일 때 하나의 세트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로적인 부분이 폴리시콘이 근데 급상승을 하면 또 다음에 또 일진 머티리얼 인곳이 만드는 곳이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항상 흐름은 2차 전지도 모든 소재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이 장의 시장의 특징인데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진짜 장대 양봉을 한번 제대로 썼고 제가 그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목표가를 제시했던 걸 어저께 12만 1,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14만 3,000원이라고요. 근데 제가 돌파를 했는데 제가 다른 종목을 선정하면서 사실은 또 14만 3,000원을 어떻게 동일하게 또 적어놨네요. 그래서 5%의 비중에 태양광, 미래에너지, 먹거리적인 부분에서 지금 잠깐 주가가 흐름하지만 지금 떨어지는데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저는 이 5%라는 것도 어찌 보면 크면 크고 작다는 이렇게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제 같으면 이 OCI,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이는 에너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에 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포텐이지 않습니까? 퍼포먼스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는 대형 묵직한 종목도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2조 9천억, 거의 3조에 가까운 이 종목이 어제 보시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조금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가시면 어차피 지금 기름은 배럴당 110달러가 다 넘고 계속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풍력, 원전, SMR 이쪽은 계속 나아가야 될 지금 올 이제 하반기까지 가는 이제 먹거리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가에서. 그래서 그냥 눈 꼭 감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홀딩입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홀딩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가자. 네, 고를 강하게 외쳐주셨습니다. OCI 이번 주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네, 최인호 전문가의 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게시판 유튜브 좀 살펴주세요, 캐스터님. 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블레스님의 종목 오리온이고요. 94,000원에 진입하셨고 1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지금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상승 흐름이 조금은 더디게 느껴지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사실 오리온이 최근 한 달간 좀 살펴보면 7%가량 올랐습니다. 좀 실적도 좋게 발표가 되고 엔데믹 효과의 수혜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 급등하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상승률에 좀 마음이 답답하셨나 봐요. 최태규 전문가님이 진단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리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오리온 사시면서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다고 한다면은 잘못 사신 거예요. 어차피 이런 애들은 졸졸졸졸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좀 편안하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예쁘게 잘 만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꺼내놓은 게 이게 월봉입니다. 우리 월봉 보면 얘도 16만 원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51% 반토막 난 종목이에요. 자, 이 반토막 난 건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밑에서 잡았으니까. 자, 그럼 3개월 동안의 월봉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저점이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요. 저점이 올라가. 근데 중요한 건 고점도 올라가요. 그럼 이런 애들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봉 차트 보면서 보시면 제가 이제는 이 아까 16만 원이 아닌 이 13만 원, 요게 이제 9개월 동안의 이제 캔들 차트인데 13만 원에서 요 밑에까지 이걸 4등분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추세 때는 뭐 잘 예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어때요? 그냥 계단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고점 만들면서 요 고점이에요. 그래 놓고 음봉 때렸는데 왜 그럴까요? 더 가려고. 고점 만들어 놓고 떨어진다는 건 결국은 얘가 일주일, 2주일 조정은 줄 수는 있어도 결국 추세상 어떻게 돼요?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매물대 보면은 얘가 밑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올라갔던 요 자리, 여기가 이제는 25% 올라간 자리예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100% 하락으로 보면 여기 선이 있죠. 92,650원. 여기가 이제 25% 올라간 자리인데 거기 어때? 매물이 제일 많아. 즉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똥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매물이 여기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얘 목표가 10만 5천 원 보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빠르면은 뭐 1, 2주 정도면은 10만 5천 원 가고요. 늦으면은 뭐 한 달 안에는 10만 5천 원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이상 봐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시장 봐야 돼요. 시장이 또 가다가 툭 떨어지면은 얘도 어떻게 돼요? 일단 올라갔다가 또 깨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깨졌을 때 결국 얼마나 깰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또 많이 쭈그러들 수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면서 10만 5천 원이라는 목표가를 보고 가고요. 그러면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수급을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큰 종목들은 일단 수급도 같이 봐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연기금하고 투신이 매일 사요. 대한민국에서 철천지 왼수가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열심히 사준다는 건 뭐예요? 걔는 눌려도 가요. 나중엔. 여튼 대한민국에서 어떤 종목이든지 연기금이 꾸준히 사는데 주가가 하락해요. 계속 담아야 되고 그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보면 외국인 뭐 팔지만 그래도 투신하고 연기금이 열심히 사준다는 건 얘가 갖고 있으면 가겠구나.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 많이 뿜뿜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에 대한 진단 들어봤고요. 전화 선생님 또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DB 하이트요. 네, 하이테 얼마에 사셨을까요? 73,500원에 25%요. 25%. 73,000원대에 진입하신 거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 들어가셨을까요? 5월 달에 사셨어요? 예. 아, 그때 어떤 점 보셨어요, 송대님? 아니, 그 1분기에도 이익이 나고 반도체 2, 4분기 더 좋아진다고 했는데 실적주로요, 예. 예.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네네.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해갖고 예. 예, 전문가님 상담 갈등이 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DB하이텍을 어닝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뭐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목표가 예상하셨어요, 송자님?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도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주춤거리는 요즘 추세 때문에 조금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은데 들어보고 조금 교통정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송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가가 7만 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69,400원에 마감이 났고 사실 추세만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닌데 저희 시청자님은 이제 매수 진입 타점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인우 전문가님. 예. 8만 원을 목표가로 계속 설정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8만 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보시는 그 관점 자체가. 지금 우리 지수가 계속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게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하고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또 미국에
또 반도체 공장 들어서고, 사실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에 나는 이게 소부장 업체에 나는 대장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업체라 생각하고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는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컴퓨터 말하면 CPU 머리 내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 D램하고 좀 달라서 많은 분야에 사용됩니다. 특히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요즘 보급용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아닐지언정 하이브리드 차든 요즘에 반도체가 차에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차량 인도도 3개월 걸릴 게 6개월, 많게는 1년 반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고, 사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1815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상당해요. 근데 저는 이게 8인치 웨이퍼 공급 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재적인 부분이 뭐 다들 있다고는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봐지는데, 저는 DB 하이텍 지금 이 건강한 어찌 보면 지금 상황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면 되게 어찌 큰 게 들어가신 건데, 사실 이렇게 종목 들어갈 때 반도체, 뭐 건설, 뭐 2차 전지, 우리나라의 핵심 5개의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중장기 패턴으로 수익을 노리시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25%는 조금 무겁습니다. 보통 한 20%를 해서 종목을 좀 다변화해서 갈 종목들, 섹터가 계속 매크로적으로 많이 도는 거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내려간 종목은 지금 일단은 이동 평균수를 보더라도 일단 추세선도 깨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흐름이 지금 좀 안 좋고 하다 보니 지금 그렇지만 일단은 추세선도 깨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간지 딱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1월 나갔으니까요. 장 끝나고. 그 다음에 장이 계속, 폭락장이 계속 연루되면서 어제 오늘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올 겨울까지 계속 나와야 될 수 있고, 저도 사실은 산다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DB 하이텍을 살 것 같습니다. 그만큼 DB 하이텍은 좋은 종목이고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지금 언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는 태양광도 해요, 그쪽은. 근데도 불구하고 소부장 업체들이 실제로 반도체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DB 하이텍은 많이 안 떨어진 겁니다. 그거는 비하면. 그래서 조금 그냥 기계에 같이 가자, 동반자로서 같이 가자. 예, 그리고 크게 나에게 손해를 안 입힐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거라 보고요.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현대자동차도 지금 미국에 지금 자동차 공장을 지금 들어서고 하면 무조건 반도체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정용에서도 보면 무선 이렇게 보시면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다니는 그 로봇 관련주들,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로봇 뭐 어디 세상에 어디든 사용되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런 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한 명심을 하시고 꼭 가지고 가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게 추세가 좀 떨어져 가지고 한 6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69,400원을 종가 찍었습니다. 혹시나 67,300원 정도까지 이 정도 선에 지금 오게 되면 혹시 여유분이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한번 평균 단가를 한번 낮추는 것처럼 해서 조금 학교도 좀 부담 없게 좀 들어가셨다가 또 추세 탈환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원래 중장기 섹터를 가져가면서 이거는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이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추세가 밑에서 저점에서 있건데 49,200원에서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 그리고 눌릴 때도 보면 그냥 쭉 빼줍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도 똑같이 N파 상승, 그러니까 이 파동이 제대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내려가냐. 제가 봤을 때는 67,000원까지 좀 더 떨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손을 팔지 마시고 여기서 한 조금 더 담았다가 또 추세 변환이 또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하향 종목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펀더멘탈적으로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실적, 아무리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가더라도 판가적인 APS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 관련된 APS 부분은 한 15% 정도는 대부분 마진에서 떨어지게 생각합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매출액은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어요. 혹시 아시죠? 이번 LG전자. 그런 거 동일하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지금 앞으로 실적 향상은 거의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 기다리시고 한번 혹시 이게 추세가 조금 떨어져서 67,300원까지 오면 다시 한번 조금 담으셨다가 또 추세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비중을 하면서 한 20% 정도만 여러 종목하도 좋은 종목도 20% 그래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한 25%는 조금 무겁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은 조금만 5% 정도 좀 내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긴가민가 하시는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목표 도전 네 8만 원 하시면 된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궁금한 점 다 해결되셨어요?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네, 화이팅 하십시오. 바라겠습니다. 네, 성투하십시오. 네, 네, 수익 많이 감사합니다. 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DB 하이텍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셨고, 다음 저희, DB 대응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가자, 네, DB 좋아요. 라고 화이팅 외쳐주신 분들 많으신데, 어닝도 괜찮고 계속해서 추세 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유튜브에서 저희 레드님 기다리고 계신데, 유일로보틱스 이번 주에 핫했던 종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5,500원이세요. 아마 이번 주에 진입하신 가격대 아닐까 싶고요. 10% 비중입니다. 아, 매수를 더 하셨대요. 더 사서 단가를 낮춘 가격대가 요 이제 가격대라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거래가 많이 나면서 장중에 상한가 터치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반락이 6거래 만에 나오게 되면서 3% 넘어가는 하락 흐름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이 이번 주에 굉장히 관심사가 높았거든요. 최태규 전문가님. 계속 추세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네. 일단 유일 로보틱스 로봇자 들어가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생각할 텐데 제가 봤을 땐 스마트 팩토링, 공장 자동화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얘가 로봇이라면 내가 차트 하나 꺼낸데 이게 휴림 로봇이에요. 로봇 대장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얘 움직임을 제가 이제 같은 패밀리 공장 자동화 하면은 우리나라에 SN코어, 타믹 THK, SFA 요 세 종목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보면 그냥 비슷비슷해. 오늘 SN코어가 장중에 나름대로 얘 바보 같은 종목인데 9%나 올라갔었어요. 그래도 얘는 대주주가 SK예요. 근데 징그럽게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망할 일은 없지만 주가 징그럽게 안 갑니다. 그다음에 타믹 THK,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날 22%가 좀 얘네는 서로 핑퐁 하면서 좀 움직임이 있어요. 공장 자동화. 그러면 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링, 얘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일단 삼성 쪽 좀 삼성 쪽을 좀 의지해야 돼. 그러면은 SFA를 봐야 되고요. SK 쪽으로 해가지고 공장 자동화를 원한다면 SN코어를 봐야 되고, 뭐 여기도 저기도 아니면 뭐 사믹 THK, 유일, 로보틱스 이런 애들은 그냥 공장 자동화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오늘 주가 흐름은 그래도 최근 고점 만들어 놓고 음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더 갈 가능성은 있고요. 대신 요날 저점 22,800원 깨게 되면 아마 조금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다시 내려오는 자리는 내가 봤을 때 요게 21일 평선 지켜주면서 항상 패밀리를 같이 보세요. SM코, 사믹 THK, SFA를 같이 옆에다 놓고 얘네들 주가 흐름 보는데 얘네들 뿡뿡 가는데 내 거는 조정 주고 안 가네. 그때 한번 10% 더 담으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매물대가 27,500원이죠. 여기 가게 되면 좀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비중 줄이고서 이제 신고가를 한번 보자고. 얘가 지금 여기서 윗꼬리 달고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이 가격 가게 되면 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걸 치고 가게 되면은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거니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27,500원이라는 목표가를 보고 좀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일로보틱스 봐드렸고요. 다음 저희 귀여운 야옹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니까 어제 신저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신 것 같아가지고요. 매수가가 높으시군요. 26,000원대 진입하셨어요. 그리고 15%입니다.
멘트가 폭포수처럼 내리기만 하는데 하면서 눈물 먼저 남겨주시면서 얘기 시작하셨는데 손절해야 될까가 지금 질문이십니다. 정확한 좀 포인트 남겨주셨는데 이 19,850원의 종가 나오면서 2만 원 깨졌고 어제 났던 신저점 19,700원이기 때문에 계속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좀 미동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맞습니까? 이거 손절 고민하셔야 될까요? 야, 이게 왜냐면요. 반도체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성공정, 후공정, 설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이 워낙 많은데 장비주가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폭포수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계속 하방으로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이 주가의 좀 특징이에요, 지금.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웨이퍼 측정하고 웨이퍼 검사하고 패키지하는 회사예요. 웨이퍼. 그때 동그란 음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하는 회사인데 지금 그러면 이 회사가 제조회사인데 측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패키지를 하는 회사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 뭐가 크게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의 P2, P3, P4 지금 공장들 지금 계속 설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생산이 들어갈 때 폭발적인 생산이 들어가는 시점 그때 이 회사의 포텐이 터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것은 처음에 공장이 지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뭐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장비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하고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장들이 증설이 된 상태의 이후에 나오는 어찌보면 거래량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거래량 이게 한번 보실 거예요. 이 거래량은요, 전반적인 11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반도체주들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찍으면서 같이 움직였던 때 같이 이렇게 올랐던 그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좀 싸다. 이게 쉽게 말하면 3천억이 안 되는 스몰 캡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기계 장비로 등록은 돼 있지만 일단은 검사하고 패키지이기 때문에 큰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측정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 점을 조금 한번 보시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추세도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이것 또한 더 내려가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26,000원이라는 지금 지점에 일단은 이 회사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단은 매수하셨을 건데 지금 합이 26,000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보면 저항이 제일 매물대도 많은 라인이에요. 매물대도 제일 많은 라인입니다. 근데 폭포수처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세가 바뀌는 시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오늘 계속 반도체만 나오는데 그 시점은 올 여름 또 반도체 부분이 또 많이 또 가시화되고 전자제품들이 이제 냉난방기 같은 게 또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6월, 7월, 8월 이 분야에 또 반도체에 또 관련된 게 또 한번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강한 또 거래량이 생겨야지만이 상승을 올라가는데 지금 계속 올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2달 동안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주가가 한번 펌핑이 팍 나오려면 이 최소한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져줘야지 주가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게 뭐 나쁜 종목도 아니고 일단은 다음부터는 종목 들어가실 때는 그 반도체를 들어가시더라도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공적, 후공적부터 시작 그걸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잘 교육 받았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번 교육 삼아서 다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전략을 짜서 꼭 들어가시고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금 이 상태에서 26,000원에서 19,000원 손절하기는 거의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은 눈 꼭 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격대는 안 잡아주시겠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올라갈 것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너무 저점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손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너무 폭포수처럼 내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한 22,000원, 23,000원, 22,000원 이때도 강한 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피해서 조금 더 내려서 쉽게 말하면 평단가를 낮추셔가지고 이 22,000원, 23,000원일 때 빠져나오시는 게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원야오님께서 채택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더 사서 단가 낮춰서 22,000원에서 3,000원에서 탈출하시는 걸로 전략 잡아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신 전략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단속 잘 하셔가지고 너무 큰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까지 오늘 봐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 준비해드릴게요. 일단 변동성이 잡힐 것인가 그리고 낙폭과대주가 이번 주에 이제 핑퐁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의 이 다음 투자는 타자는 누구일까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태규 전문가님 다음 주 포인트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네, 다음 주도 일단 낙폭과대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간 애들 많아요. 그쪽으로 우리 포커싱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장 보시면은 그냥 진짜 하루하루 그냥 뭐랄까 변동성이 좀 심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게 죽지 않아요. 최근에 미증시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그게 아니라 기업들 실적이에요. 기업들 뭐 메타 아니면 스냅 뭐 이런 애들이 시장을 어찌 보면 좀 엉클어 놨는데 그거 이외에는 시장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다. 특히 미국 증시는 아마 내일은 그냥 약보합 아니면 거래 없이 그냥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다 휴가 떠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걔네 휴장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시즌 시작되고 휴가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6월 달까지는 걔네 이제 휴가들이 많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6월 10일 그 CPI 그 전까지 2주 동안은 내가 봤을 때 크게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내려가게 되면 매수 기회로 보고 또 너무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1차적으로 보는 거 2660이에요. 그거 치고 가게 되면 또 살짝 윗꼬리 달고 또 그 다음 2680. 그래서 맥시멈 한 2700까지는 한번 2주 동안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 지금 낙폭과대 쪽으로는 뭐 게임, 바이오, 메타버스 뭐 등등등등 많아요. 거기서 좋은 많이 빠진 애들 그러나 이상하게 막 잡주 문제가 되는 종목은 많이 빠져도 보지 마세요. 그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종목인데 많이 빠졌어. 많거든요. 그런 종목을 한두 개 딱 픽해가지고 한 1주, 2주 트레이딩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CPI 발표 전에 수익 많이 만들어놔야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실생활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휘발유가 경유가 더 앞질러요. 그러니까 경유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보면 2,000원이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 국제 유가,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114.09로 오늘 이렇게 고점인데 이게 계속 고차가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정유사들은 정제적인 마진이 거기서 원유에서 초출된 걸 가지고 화학적인 부분이 많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진입하는 구간을 어느 쪽으로 볼 건가?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메타 게임 뭐습니다. 저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항상 순환이 빨리 도는 이 화학, 케미컬 관련 종목을 다시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지금 전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국내 악재들이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은 좀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금리 인상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서서히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달러라 생각합니다. 달러.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전 1250원, 1260원 계속 돌고 있는데 계속 조금 떨어져야지. 아시아 증시 전체가 워낙 좀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달러가 일단은 상당히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어찌 보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달러 수준이 조금 떨어져야지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갑자기 오늘 오후장 들어서 이제 SMR 관련된 원전 건설 관련 의사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속속 들어서 준비도 안 돼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SK부터 현대, 그 다음에 뭐 신세계, 뭐 계속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SMR이란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선두주자가 없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 희망에 우리
작년 연말에 봤었던 것처럼 이제 NFT라든지 그런 메타버스 같은 그런 것처럼 기대감이 되게 큽니다. 전 정부에 비해서 지금 정부가 이쪽에 또 강력한 메시지를 나왔기 때문에 기업 참여들이 상당히 크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쪽 관련 섹터들이 많이 뜰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심하게 진입하시고 항상 보수적인 트레이딩 관념 보고 지수는 보지 말고 종목을 보고 업종을 보시면서 조심하게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진단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진단, 고민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고민 다 못 풀어드려서 저희 아쉬운 마음을 미스터 진단에서 또 이제 풀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시면은 미리 사전 접수 가능하다고 하세요. 네, 2128-3388번 서울 전화로 전화 주시면 9시에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은 저희 김정수 명인께서 복귀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오십시오. 저희는 월요일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